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어떻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지 이렇게 쭉 풀이를 쓰는 과정, 서술형으로도 여러분들 잘 나오니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먼저 제목 말씀드릴게요. 다각형의 대각선과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 뭔가 굉장히 제목이 길죠. 오늘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선생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5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서부터 일단 읊어 한번 쭉 가볼 텐데,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바로 다각형과 정다각형의 뜻과 용어 정리. 요거는 이제 금방 갈 수 있겠죠, 그죠? 용어 정리니까. 자, 두 번째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각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수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 앞에서도 내각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새롭게 나오는 외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이죠.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다각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외곽의 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배울 내용이 많은 이유는 선생님이 이 강의를 두 강의로 내용을 나눠서 진행할까 한 강으로 할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좀 하나로 압축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강에서 배우게 되는 공식들이나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집중을 또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첫 번째 내용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다각형의 뜻부터인데요. 쉬운 내용은 좀 부지런히 가도록 할게요. 자, 요 다자 자리에는 우리가 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아, 그런 게 다각형이구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이 다각형이구나.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그 모양을 살펴봤더니 삼각형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뭐 사각형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세 가지가 총 있습니다. 첫 번째, 선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휘어진 곡선이 있으면 안 되고 선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안과 밖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안과 밖의 구분. 그 얘기는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다 평면 도형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 결국 여러 개의 선분, 기본적으로 3개 이상으로 세 개 이상의 선분이 있어야 둘러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분 2개만 있으면 왜 이각형은 없습니까? 둘러싸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각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안과 밖의 구분이 되는 평면 위에 그릴 수 있는 도형이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건데 선분이 n개이면 그걸 갖다 우리는 n각형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니까 여기선 3개, 여기선 4개, 삼각형, 사각형이든 그냥 우리가 몇 각형하고 임의로 얘기할 때는 n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변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 변이 3개이면 꼭지점도 3개겠죠? 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 알 수 있겠고, 변이라는 건 다각형이 이루는 선분이다. 꼭지점은 각 변의 끝점. 이런 것들이 바로 꼭지점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내각이라는 건 뭐냐면 다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요 안쪽에 있는 각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각, 이것도 내각, 이것도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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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외각이라는 건 뭘까요? 밖에 있는 각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자, 보세요. 이 각을 외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각을 외각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외각의 뜻은 뭐냐면 어떤 다각형이 있을 때 한 변에 연장선을 그어서 연장선 그었죠? 그래서 이웃하는 변, 바로 옆에 있는 변 있죠? 그것과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외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연장선 그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이 변의 연장선과 옆에 이웃하는 변이 이루는 이것도 외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곽이 몇 개 나올 수 있다? 2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둘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막꼭지각이니까 같을 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곽이 그냥 밖에 있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 사각형의 외곽도 그러면 요 꼭지점에서 외곽 찾아라 그러면 요렇게 연장선 그어서 바로 옆에 있는 변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외곽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한 꼭지점에 대해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당연히 몇 도가 될까요? 180도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장시키면 요각이 외곽인데 요 꼭지점에서 봤을 때 외곽과 내각의 합은 평각 180도가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내용은 정다각형입니다. 자, 이것도 다짜 자리 우리가 3, 4, 5, 6 써볼까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정다각형의 뜻은 뭐냐면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뜻은 세 변의 길이만 같으면 정삼각형이에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지만 정사각, 정오각, 정육각 이렇게 가는 것들은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까지 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변의 길이만 같으면 안 되냐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정사각형을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이거 네 변의 길이 같잖아요. 거꾸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네 변의 길이를 같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변의 길이를 같게 그리는데 이걸 우리는 정사각형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2학년 때 다시 배우지만 2학년 과정에서 요건 마름모라 그러죠. 그리고 왜 각만 같으면 안 되냐 하면 이렇게 길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정사각형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의 길이와 각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정다각형이다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공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외워야 되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대각선이라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하죠. 대각은 알아요. 마주 보이는 각입니다. 요거하고 좀 다른 뜻으로 있는 게 이웃하는 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다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이 정도로 해볼까? 오각형이요. 자, 이렇게 오각형이 있는데 삐딱하게 그려봤어요. 우리가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꼭지점을 이웃하는 꼭지점, 요 각에 대해서 봤을 때 요렇게 둘을 이웃하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웃집 그러면 옆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둘은 이웃하는 각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뺀 나머지를 우리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바로 옆에 있는 둘을 뺀 나머지 각들을 우리는 대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각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바로 옆에 있지 않은 나머지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한 꼭지점에서 몇 개를 그었죠? 지금 2개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각형인데 2개를 그을 수 있대요. 왜일까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는 못 긋죠. 한 꼭지점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옆으로도 못 그으니까 총 몇 개의 꼭지점이 빠지냐면 3개의 꼭지점이 빠집니다. 그 3개를 뺀 만큼 우리는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N각형의 경우에는 N각형, N개의 꼭지점 중 3개를 뺀 꼭지점, 3개를 뺀 개수만큼 우리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의 의미는 뭐다?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두 꼭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한 꼭지점에서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대각선의 총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이는 오각형에서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 2개를 그었죠. 그럼 여기서도 2개를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2개를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2개를 그을 수 있을 겁니다. 뭐야? 이미 다 그어져 있네. 자, 대각선 몇 개 그었죠? 셀 수는 있어요. 별 모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5개 그었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이 많아지면 이걸 다 세다 보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나왔는데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런 꼭지점이 n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5개가 있듯이 n각형에선 n개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누기는 의미가 뭐냐면 근데 곰곰이 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그은 것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은 대각선과 이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그은 것이 하나인데 우린 2번 세게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그은 것과 여기서 이쪽으로 그은 것도 2번 세게 됩니다. 뭐 여기서 일로 그은 것, 일로 그은 것, 일로 그은 것, 일로 그은 것 다 모든 2번씩 대각선이 세지기 때문에 우리는 2로 나누어야지 개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2분의 n의 n-3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각각의 의미. n-3의 의미.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왜 -3이다?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2개로 못 그으니까. 그런데 그런 꼭지점, 한 꼭지점에서 그렇게 그을 수 있는데 그런 꼭지점이 n개가 있다. 곱했습니다. 전체 대각선의 개수겠죠? 그런데 왜 2로 나눴다?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은 것,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은 것 다 2번씩 세워졌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지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워야 할 공식 나왔습니다, 지금. 자, 다음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때도 이게 나오죠, 그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있는 3개를 더하면 이렇게 3개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야 라고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막 이제 이렇게 잘라서 막 거꾸로 붙여서 배우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A, B, C의 합이 그냥 소문자로 각의 크기를 표현해 본다면 각 A와 각 B와 각 C의 크기 합이 얼마가 된다? 180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일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평행선에서는 동의각과 엇각 같았잖아요.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변에 평행한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각 B는 엇각인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크기를 같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크기가 같아집니다. 평행선에선 엇각의 크기 같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각 C는 또 누구하고 크기가 같냐면 엇각인 이쪽하고 크기가 같아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 ABC의 합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 꼭지점에 대해서 평각인 A 더하기 B 더하기 C 몇 도라고요? 평각 180도가 나오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인 이유는 평행선 그어서 우리가 평각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나오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이 말이 복잡하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서 한 외곽, 연장선 그어서 생기는 요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요거 말고요. 이웃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요게 60도고 요게 65도잖아요. 그럼 요각은 한 외곽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죠? 180도니까 180에서 둘 더한 것 빼서 55도. 이게 55도이면 다시 180에서 55 빼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과 같다.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럼 이건 또 왜 성립하는지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게 도대체 왜 이렇게 둘과 같냐? 요각을 우리가 점이라고 표현해보고 요각을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요 꼭지점에서 이변과 평행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어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Z자 모양 보이죠? 평행선에서 이렇게 둘이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X 표시된 거 평행선과 요 선만 바라볼게요. 이렇게 둘과 요 선만 바라보면 요게 X면 요것도 X가 되겠죠. 왜?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선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한 외곽이라는 게 지금 점과 X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결국 점과 x의 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식이 왜 나왔는지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 한 내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내용은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크기 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n각형, 예를 들어서 n이 몇 각형인지 몰라요.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있겠죠? 내각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n-2라는 결론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각형의 내각의 합 그러면 n자리에 5를 대입해보면 180 곱하기 5-2니까 540도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이 180 곱하기 n-2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생각해보고 또 오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육각형도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면 사각형 하나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그어 볼게요.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죠? 요 꼭지점에서는 세 개를 그을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어봤더니 자, 이렇게 숫자로 써볼게요. 사각형에서는 삼각형이 몇 개 등장하냐면 두 개 등장하죠. 대각선 하나를 그었더니 삼각형 두 개가 돼요. 오각형은 삼각형 몇 개가 생기죠? 세 개가 생기죠. 육각형은 삼각형 몇 개가 생기죠? 네 개가 생깁니다. 근데 사각형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우리가 요렇게 세 개 더하면 몇 도입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예요. 근데 지금 칠해진 걸 봤더니 요렇게 결국 뭐예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지금 다 표현이 돼 있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라는 건 결국 삼각형 두 개의 내각의 합이구나. 결국 여기다가 180도를 곱해주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된다. 이것도 이렇게 세 개 더하면 180도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 그죠? 가운데 있는 삼각형 이렇게 세 개 더하면 180도,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세 개 더해도 180도. 아, 봤더니 이렇게 다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표현되어 있구나. 삼각형 세 개의 내각의 합을 구해주면 되니까 180도짜리 세 개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정신없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n각형에서는 몇 개의 삼각형이 생기냐면 사각형에서 2개, 오각형 3개, 육각형 4개, n각형에서는 n-2개의 삼각형이 생기고 그 삼각형마다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것을 곱해주면 결국 n각형의 내각의 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 합입니다.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데요. 결론은 쉬워요. 몇 각형이든 간에 외각의 합은 언제나 360도입니다. 외각의 합은 언제나 몇 도? 360도. 아셨죠? 이것도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각형인지 몰라.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라락 이렇게. 됐죠? 몇 각형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각을 더하면 언제나 몇 도죠? 180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 내각과 외각을 더하면 180도인데 결국 n각형에서는 이 180도짜리가 몇 개 나올까요? 당연히 각이 n개니까 n개 나오죠. 180n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마다 180도가 등장을 할 테니까 내각과 외각을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결국 180n이 모든 내각과 외각의 합이 될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내각과 외각의 합.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뭐 연장선 그어서 이렇게 더해 나가나 아니면 내각끼리 먼저 더하고 외각끼리 더해 나가나 똑같겠죠, 결론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내각의 합과 외각의 합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 삼각형을 예를 들어 본다면 삼각형에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180n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180도짜리가 삼각형이니까 3개가 있다는 얘기야. n각형이면 n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개를 더한 후 삼각형의 내각을 더한 후 그 다음에 이렇게 외곽을 더해도 결과는 어떻다? 똑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는 이 내각의 크기합이 몇 도냐 하면 내각의 크기합이 좀 전에 180도 곱하기 n-2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다 외곽의 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곰곰이 보니까 좌변이 180 곱하기 n이고 요걸 우리가 분배법칙 써보면 180n 빼기 36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외곽의 합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좌변은 180n이고 그죠? 그러면 양쪽에서 180n 이항하면 지워질 테니까 이 마이너스 360을 좌변으로 이항해 보면 플러스 360이 바로 뭐가 된다? 외곽의 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곽의 합은 n과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몇 도가 된다? 360도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보다는 이렇게 좀 개념 쪽에 좀 집중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좀 많은데요. 내용이 지금까지 한 거 내각의 크기합 n각형에서 180 곱하기 n-2 외곽의 합은 언제나 360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다각형 모든 내각과 외곽이 똑같을 거 아니야 각각 그죠? 그러니까 한 내각을 구하고 싶으면 바로 각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돼요. 내각의 크기합을 각의 개수로 나누면 하나가 몇 도인지 나오는 겁니다. 외곽도 마찬가지죠. 한 외곽을 구하고 싶으면 정행각형에서 합인 360도를 각의 개수 n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 한 외곽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암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좀 공식 많이 나왔습니다. 대각선의 개수서부터 해서 내각의 합, 외곽의 합 어렵지 않았고요. 외곽의 합은 한 내각, 한 외곽, 정다각형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쉬운 것들은 부지런히 한번 가볼 텐데요. 다각형인 것 골라라. 자, 다각형의 뜻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그러니까 삼각형, 그 다음에 오각형 두 개가 있겠죠. 입체 도형이라서 안 됩니다. 요거는 선분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요것도 선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각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자, 사각형 꼭지점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가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꼭지점의 개수 사각형이니까 4개, 오각형 5개, 육각형 6개가 될 테고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에서 어떻게 했었죠? 한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바로 옆 두 개로 못 그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뭐 해주면 돼요? 빼기 3 해주면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결국 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하나, 오각형은 자기 자신과 바로 옆에 둘 뺀 총 3개를 빼니까 2개, 육각형은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의 n-3 요걸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구했잖아요. 한 꼭지점에서 하나를 그을 수 있는데 꼭지점이 4개가 있어요. 사각형이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대각선 2번씩 센다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오각형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2개를 그을 수 있는데 오각형이니까 꼭지점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2번씩 세지니까 2로 나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약분해 보면 5개의 대각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건 공식 한번 적용해 볼까요? 2분의 n의 n-3이니까 2분의 6은 약분해서 3 곱하기 3이 되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9개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좀 부지런히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봅시다.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각형이 보입니까? 오각형이 보이죠? 자, 그러면 오각형의 안에 있는 5개의 각의 합은 몇 도죠? 라는 말이 결국 오각형의 내각의 합입니다. 결국 180도 곱하기 n-2 이게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에요. 180 곱하기 3이니까 540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5개 더해서 540도가 되면 되겠죠. 결국 x에다가 x라는 것은 540도에서 나머지 것들의 합을 빼주면 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이라는 게 110도, 130도, 90도, 100도가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테고 이게 지금 현재 200도에다가 230도니까 430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40 빼기 430은 결국 11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3번에 1번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지금 무슨 각들이 보입니까? 연장선 그어서 외곽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각형의 외곽의 합은 몇 도죠? 공식이 뭐였더라? 그렇죠. 공식이 결국 몇 각형이냐에 상관없이 외곽의 합은 언제나 360도였기 때문에 x의 크기는 결국 360도에서 나머지 각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빼주면 될 겁니다. 나머지 각이라는 것이 70도, 60도, 80도, 55도가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더해서 빼주면 되니까 결국 360도 마이너스 130, 210, 265죠? 그러면 265를 빼주니까 결과는 95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공식 이제 암기하셔서 푸는 게 좀 편합니다. 자, 우리가 한 내각의 크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다각형의 한 내각, 일단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2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각 8개가 똑같이 나눠 가질 거니까 우리가 8로 나눠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4로 약분해 보면 2, 4로 약분해 보면 45. 자, 2분의 6은 또 약분해 보면 이렇게 돼서 결과는 한 내각이 135도가 될 거고요. 자, 한 외곽의 크기는 우리가 한 외곽의 크기는 외곽의 크기 총합은 언제나 360도였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각의 개수 8개로 나눠주면 45도임을 알 수 있고, 참고로 우리는 어떤 다각형, 정다각형이든 다각형이든 간에 내각과 외곽을 더하면 언제나 한 꼭지점에서 180도죠. 이렇게 둘 보니까 180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디어에 우리가 착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십 이각형의 한 내각과 외곽은 여러분들이 한 내각이 사실 쉬워요. 선생님이 이 방법이 사실 썩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공식이 순간 생각이 안 나. 그죠? n분의 180 곱하기 n-2가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하늘각을 구할 수 있다면 360도를 12로 나누면 되겠죠? 하늘각이 30도면 이게 30도면 이쪽은 뭐가 돼요? 180에서 30을 빼니까 바로 한 내각은 몇 도가 된다? 150도가 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면 현장에서 친구들이 선생님 그러면 180 곱하기 n-1 나누기 n 안 해올래요. 이것만 하면 180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런 설명을 미리 하지 않고 선생님이 차례대로 한 이유가 있겠죠?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른 길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자, 한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으로 못 긋고 바로 이웃하는 둘로 못 그으니까 총 3군데로 그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한 십각형에서는 10 빼기 3만큼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자, 그 다음 15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 했죠? 자, 대각선의 총개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2분의 n의 n-3 15 곱하기 15-3 이렇게 될 테니까 약분해 보면요. 결국 b의 값은 90이다. a 플러스 b의 값은 97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필수 2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필수 2번은 우리가 좀 바쁘더라도 두 가지 풀이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정육각형이 있고 정팔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 x를 구하래요.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둘을 빼주면 x가 나오겠죠. 자, 그 방법으로 가볼 텐데 이렇게 둘이라는 것은 정육각형의 한 내각과 정팔각형의 한 내각을 구하면 됩니다.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n-2를 각 6개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요건 어떻게 구하면 되고요? 180 곱하기 n-2를 각의 개수 8개로 나누면 한 내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면 1분의 30도니까 30도 곱하기 4는
120도가 될 테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4, 2, 8, 여기 45도, 자, 2분의 6은 3 남죠? 그래서 135도니까 이건 천천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크기라는 것은 한 바퀴 360도에서 누굴 빼주면 된다? 이렇게 둘 더한 120도와 135도를 더해서 빼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55도를 뺄 거니까 결국 답은 얼마가 된다? 105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수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당연히 쉬운 풀이가 있겠죠. 바로 뭡니까? 그죠? 우리는 이거 듣고 나면 좀 전에 선생님이 왜 그걸 풀었을까요? 이렇게 바로 푸시지? 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노란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의 합으로 x를 살펴볼게요. 노란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정육각형의 한 외곽이겠죠. 아, 외곽의 총합 360도를 6개로 나누면 한 외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곽의 총합 360도를 8로 나누면 되니까 45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0도하고 45도를 더하면 바로 x니까 x는 105도. 똑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필수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함정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게 아니라 함정이 있어서 틀리는데, 한번 볼게요.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에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가 13개래요. 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하나 그으면 삼각형 2개, 오각형은 예를 들어서 오각형을 볼까요? 자,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3개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일 때 2개, 오각형일 때 3개였으니 n각형이면 n-2개의 삼각형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래요? 13개래요. 여기서 n은 15. 이렇게 해서 15각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출발하면 틀리는 겁니다. 항상 이것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에 선분을 그었대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은 게 아니라 어떤 다각형이 있는데 내부의 한 점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해 보면 삼각형은 오각형이면 그냥 5개의 삼각형이 생겨요. 예를 들어 사각형이면 여기서 내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삼각형이 그냥 4개가 생겨요. n각형이면 n개가 생기기 때문에 삼각형이 13개라는 얘기는 n의 값이 13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몇 각형이야? 그런 다각형은 13각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돼요. 요게 바로 함정입니다. 아셨죠? 15각형이 아니라는 거. 근데 대각선의 총개수니까 이제 우리 대각선의 총개수가 2분의 n의 n-3이잖아요. 그죠? 계산해보면 대각선의 개수는 65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고난도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에서 각 2가 30도입니다. A, B, C, D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 B, C, D의 크기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거 공부하셨죠,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각을 선생님이 소문자 A도 소문자 B도 소문자 C도 소문자 D도 이렇게 놔볼게요. 결국 소문자 A, B, C, D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삼각형을 한번 쳐다볼게요. 잘 보세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 지금 한 외곽이 보이죠. 분홍색, 주황색 삼각형의 한 외곽이 보입니다.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니까 요 각이 바로 A 플러스 C가 돼요. 그냥 각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연두색 삼각형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 삼각형 쳐다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한 변의 연장선을 그은 요 외곽은,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니까 이게 B 플러스 D예요. 그러면 우리는 A, B, C, D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삼각형을 보니까 내각의 합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30도에다가 주황색 A 플러스 C에다가 연두색 B 플러스 D의 합이 바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소문자로 바꿨을 뿐. 이항에 보면 결국 마이너스 30이니까 결과는 15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준비한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좀 많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각 A, B, C, D, F의 크기의 합을 구하래요. 와, 이거 별 모양 전에 문제였는데 이게 별이 아니라 여기가 좀 무뚝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A, B, C, D, F의 크기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요각을 X도, 요각을 Y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보이는 요 노란색 몇각형, 사각형을 살펴보니까 A 더하기, 각자 따로 안 쓰고 가볼게요. A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D 더하기 F. 요게 뭐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 36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홍색으로 그리는 삼각형 두 개를 살펴봤더니 이 두 개를 봤더니 아, 어차피 이렇게 둘이 맞곡지각으로 같으니까 이렇게 둘을 더한 결과와 이렇게 둘을 더한 결과도 같겠구나.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 180도에서 똑같은 걸 빼니까 나머지 둘의 합이 서로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랑 b 플러스 2가 같다. 즉 x 플러스 y 자리에 누구를 대입할 수 있다? b 플러스 2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d 더하기 f. 다시 한번요. a, b, c, d, e, f 다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결국 몇 도가 된다? 36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결해 주시는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난이도가 좀 높은데 선생님이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 평행선에서 같다. 그리고 오각형의 정오각형의 한 내각은 180 곱하기 n-2 나누기 n 해보면 108도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x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자, b를 지나면서 LM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잖아요. 그럼 요각이 38도면 엇각인 요각이 똑같이 38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오각형의 한 내각은 몇 도라고요? 180 곱하기 n-2 나누기 n 하면 요게 540 나누기 5가 돼서 108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 내각 108도에서 38도를 빼니까 요각은 몇 도가 되냐면 70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은 바로 70도와 엇각이니까 역시 70도 이렇게 갈 수 있겠고, 그 다음 정오각형의 한 내각은 몇 도라 그랬죠? 요게 108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x와 108과 70을 더하면 x와 108과 70을 더하면 요게 바로 평각 180도가 돼야 되니까 178도를 이항해 보면 x의 값은 2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는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각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와 복잡한 개념, 또 개념이 왜 각각 그런 공식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죠. 선생님 지금 막 입이 굉장히 오늘 바빴어요. 지금 강의에서. 여러분들 머리도 그만큼 바쁘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 2분의 n-3,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죠? 바로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합이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n각형의 내각의 크기합, 그렇죠, 180 곱하기 n-2였고요. 외곽의 크기합은 언제나 몇 도? 그렇죠, 360도였습니다. 자, 그다음 정다각형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내각은 내각의 크기합 나누기 n이니까 공식 칠판에 보이실 거고요. 화면에 보이시죠? 자, n각형의 한 외곽은 360도를 n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